조건부 인가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방법이 없습니다. 왜냐? 법원도 다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인가 받은 다음에 투잡 뛰겠지. 인가 받은 다음에 이직하려고 하겠지. 조건부 인가를 받지 않은 경우에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안녕하세요. 도산 전문 변호사 박승호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회생 중에 본인의 월급이 오른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을 수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월급이 오르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생각 외로 개인회생 하시는 분들 중에 소득이 적으신 분들의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아요. 이게 좀 씁쓸한 현실인데 대기업에 다니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 회생 비율이 압도적으로 작은 건 사실이에요. 어떤 느낌이냐면 아예 전문직이거나 특히 의사분들 아예 그렇게 의사분들이거나 그게 아니면은 중소기업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많은 게 좀 씁쓸한 현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승진을 한다거나 이직을 한다고 해가지고 급여가 이제 막 드라마틱하게 오르시는 분들은 거의 없고 오른다 하더라도 소소하게 오르시는 분들은 있는 것 같아요. 세상 이제 양극화가 많이 느껴져요. 어찌됐건 그래도 회생은 2년에서 길면 5년까지 갚아야 되는 제도이기 때문에 그 사이에 뭐 어찌됐건 이직이나 아니면 승진이나 이런 것들로 소득이 오를 수 있는 기회 자체는 열려 있죠. 그리고 어떤 경우가 있냐면 저한테도 많이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변호사님 회생 인가되고 난 다음에 투잡 뛰어도 되나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렇게 해가지고 소득이 오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회생이 인가되고 난 다음에 내 소득이 늘었다. 이 경우에 어떻게 되는지 한번 알아보면요. 조건부 인가를 받으신 경우부터 좀 설명을 드릴게요. 조건부 인가가 뭐냐? 인가를 해주지만 매년 소득과 재산을 신고해야 된다라는 조건부로 인가를 받으시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무슨 말이냐? 한마디로 1년이 지났잖아요. 그러면은 법원에다가 예 판사님 현재 재산이 이만큼이고요. 제가 소득이 현재 이만큼입니다 라는 걸 알려줘야 돼요. 알려줘야 됩니다. 정확하게 법원에서 요구하는 대로 본인이 써가지고 내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임의로 그걸 믿어줄 리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조건부 인가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방법이 없습니다. 왜? 매년 내야 되거든요. 매년 내가 소득이 오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면 법원에서 확인을 해보고 소득이 많이 늦었네. 변제금을 상향해야겠는데요? 라고 하면 변제금이 어쩔 수 없이 상향됩니다. 그래서 조건부 인가 같은 경우에는 이직을 하든 승진을 하든 아니면 뭐 인가 받으신 다음에 투잡을 뛰시든 법원에서 다 잡아낸다고 보시면 돼요. 왜냐? 법원도 다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인가 받은 다음에 투잡 뛰겠지. 인가 받은 다음에 이직하려고 하겠지. 인가 받았는데 승진을 했네. 다 예상 가능한 범위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꼭 조건부 인가를 받으신 경우에는 이런 점들을 좀 고려하셔야 됩니다. 조건부 인가를 받지 않은 경우에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그냥 아무 말씀 안 하시고 갚으시면 됩니다. 일단 대부분의 경우에는 본인의 소득이 올라갔다라는 것을 알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제 이제 채권자로부터 받은 문서가 있는데 신용보증재단이나 뭐 이런 공공재단 같은 경우에는 저도 이거 어떻게 알아내는지 궁금한데 채무자의 소득을 좀 약간 추적하는 합법적인 경로가 있나 보더라고요. 그래서 변제금 올려달라고 이의신청서를 냈습니다. 그래서 채권자분들 중에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재단이나 이런 게 있는 경우에는 채권자들이 알 수도 있다. 그래서 채권자들이 알게 되는 경우에는 채권자들이 이분 소득이 늘었기 때문에 개인회생을 폐지해 주세요. 그게 아니면 변제금을 올려주세요. 라고 법원에 신청을 할 수 있다 정도는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말 최대한 조용히 쥐 죽은 듯이 보는 수밖에 없겠죠. 야, 알아낸 것도 대박이다. 정반대로 그러면 내 소득이 줄어든 경우는 어떻게 하나요? 라고 궁금해 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이 경우에도 변제계획안 수정을 통해서 변제금을 낮출 수는 있습니다. 근데 쉽지가 않죠. 왜 줄었는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유 없이 줄일 수가 있으니까요.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내가 변제금을 줄이기 위해서 소득을 이유 없이 내리거나 축소하거나 은폐하는 건 아닌지라고 의심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실제로 신청을 할 때에도 이런 보정이 꽤 많이 나와요. 정리하자면 내 소득이 오른 경우에는 조건부 인가의 경우에는 어쩔 수 없다. 오른 만큼 내셔야 한다. 조건부 인가가 아닌 경우에는 채권자가 알게 되지 않는 이상은 별일은 없다. 하지만 채권자가 알게 된 경우에는 어쩔 수가 없다. 그리고 소득이 줄어든 경우에는 변제금을 줄이는 것도 가능은 하다. 하지만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그리고 너무 큰 기대는 하지 마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더 궁금한 점이 있거나 알고 싶으신 부분이 있다면 영상 하단 링크를 통해 상담 신청해 주시면 저희가 친절하고 자세하게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